뜻하지 않은 인터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시죠? 서왕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담양군수 좋은 일이 좀 이어져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담양군수 선거 승리 아닐까 싶은데요. 예, 무엇보다도 파면 선거가 가장 즐거운 일이고요. 담양 선거도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기쁜 일이죠. 예.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수 된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은 저희는 이번 담양 선거 결과가 호남 정치 혁신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호남 정치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대안적인 선택지로서 가능성을 좀 그래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 중심의 묻지마 투표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일종의 장남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일종의 좀 효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차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혁신의 어떤 호남에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힘을 바탕으로 좀 전국적으로도 정치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의 인물에 대한 지지일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의 정책이나 비전이 주민들에게 와 닿았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 결과는 크게 좋은 후보하고 그다음에 워낙 호남 지역에 이렇게 잠재돼 있던 호남 정치의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 그다음에 그거를 좀 끌어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당 예.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후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양 국민들은 이번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이제 군수가 되셨죠. 정철원 후보를 이 사람이 진짜 담양의 후보다 이런 인식을 좀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3선의 군의원을 했고 또 군의의장을 하면서 저도 함께 많이 다녀봤습니다. 네. 정말 지역사회 동네 구석구석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그 문제에 대한 굉장히 실전적인 해법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민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신뢰가 높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후보 또 호남 정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열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이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선거 있을 때도 조국혁신당에서 이 인물을 뽑아주시면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12명이 함께하는 겁니다라고 늘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번에 담양 국민들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그 점도 네. 어떻게 보면은 담양으로 보면 담양까지 포함해서 몇 개 군에 한 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다 전원이 비례의원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이 없어서 첫 번째 자치단체장이 된 담양에 대해서는 12명 의원이 다 군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한편으로는 재밌게도 들으신 것 같고 또 예. 기대감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번 승리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입지가 단단해졌다고 봐야겠죠? 단단해졌다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뭔가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보여줬다. 예. 그게 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은 조국혁신당은 아직 1년 정도 된 신생 정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풀뿌리 조직 이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건 속에서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위원회를 계속 만드는 풀뿌리 조직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이 좀 드러나면서 뭔가 조국혁신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좋은 혁신적인 후보 정치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지역 조직을 더 강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좋은 후보들을 선보이면서
정치 혁신,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 좀 잘 해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처음에 당 신설할 때부터서 이걸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캐치프레이즈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제1의 정치적 목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예. 그런 입장이었죠. 예, 그래서 3년이 안 되고 예, 정말로 파면이 됐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들로서도 상당 1년 만에 제1호 공약을 지켰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이고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선거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우리 당 의원 전원이 회의실에 모여서 12명 중에 박은정 의원만 소추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현재 현장에 가 있었고 나머지 의원 전원이 회의실에 모여서 방송을 시청을 했고요. 예. 선고를 마치자마자 국회 본관 앞에 광장에서 우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이런 걸 이끌어내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큰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정말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대단했었죠. 몇 개월 동안에. 국회가 모처럼 제 역할을 좀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는 조금 쉬셨습니까?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선고가 있었고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그거를 그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사회하고 우리 민주시민들하고 예. 마무리 정리 집회를 했었는데 예. 뭐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만은 비가 막 내려서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 일요일 날 조금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마 함께 보시면서 조국 전 대표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입장 전달이 있으셨습니까? 조국 전 대표는 참 안타깝게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감옥 안에서도 불하지 않고 매우 부지런히 여러 가지 뭐 실시간 정보는 아니지만 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의사들을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파면도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미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달을 해놓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파면이 확정되자마자 입장을 좀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조국 전 대표는 이 윤석열 또 이 내란 세력의 법적 책임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파면 선고는 이제 시작이다. 예. 그것을 좀 확고히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내란에 맞서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수호한 우리 여러 야권 정당들 또 시민사회 많은 시민들이 다수 연합을 구성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대적이다라는 네. 점을 강조를 하면서 소위 K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 민생을 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길을 열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미리 준비해서 내놨었습니다. 참 부지런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군요. 예. 그 길이 필수적이다라고 조국 대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판결문의 어떤 내용 자체가 아주 수준이 높았고 특히 마디마디 조목조목 잘 짚고 또 알기 쉽게 기술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저는 내용 중에서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현재 심리 과정에서 예. 윤석열 소위 피소추인과 또 그 변호인단이 온갖 궤변을 많이 늘어놨잖아요. 네. 계몽령이었다 또는 호수의 달그림자 같은 것이었지 실체가 없었다, 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 궤변을 조목조목 짚어서 비판한 대목을 들으면서 체증이 쏙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예.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건 그러니까 피청구인들이 뭐 사안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고 쉽게 해제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 아주 분명하게 짚어준 부분, 이 부분이 참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그 내용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받고, 잘 기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너무 늦어진 점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됐고, 갈등이 아주 격화됐고, 또 이 시간 동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사회, 외교적인 어려움이 아주 가중돼서 나라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예. 뭐 내용 부분에 있어서 뭐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다라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 조국 전 대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내란숙의 혐의로 수사 재판 계속 쭉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네. 대통령.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제는 뭐 명확한 사법 정의의 시간이죠.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절차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법률적 책임 규명이 남았고 이제 대통령 지위도 물러났기 때문에 뭐 수사에서 이렇게 면제받을 수가 없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수사 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저는 재구속을 꼭 해서 그걸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저 정치라는 얘기도 있고 대선에도 관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서 근데 아직도 지금 관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윤 부부.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뭐 관저에 있는 거야, 뭐 내일 중으로라도 나간다면, 뭐 나가는 준비를 위해서 머무르는 거야, 뭐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관저 정치를 하고 또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하는 행위는 끝까지 아주 망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내란숙의 본질, 이것을 그대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도 명색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자가 국가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 애정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참 씁쓸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관저에서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는 얘기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4일째도 증거인멸이나 방을 지지자 선동 이런 것들이 네. 굉장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재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내란 과정에서도 아주 그 부정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구속 취소 과정에서 검찰의 일종의 자기 편들기에 예.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최근에 드러난 자녀의 뭐 그 채용 문제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특검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분명한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어떤 상징이라는 측면 또 내란 과정에서 많은 책임성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검찰 개혁도 이제 하나 남아 있는 숙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과 사실은 예, 대선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2019년에 윤석열 총장 시절의 일종의 검찰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일종의 검찰의 정치 권력화 이것의 어떤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귀결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의 어떤 인간적 특성도 있습니다만은 검찰 권력 자체의 어떤 오만과 월권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검찰 개혁이 최우선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이미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기소청이라든지 또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이미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이 개혁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저희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조국혁신당과 함께 해야 된다고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범야권 원탁회의 개최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뭐 되돌아오는 답이 있습니까? 우선 원탁회의는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하 5당, 원내에 있는 야하 5당이 함께 원탁회의를 통해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 또 내란 종식 이후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원탁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여기서도 검찰개혁은 핵심 과제이고요. 다른 정치개혁을 포함해서 사회대개혁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그 피의자 그때 구속 취소가 되는 바람에 논의가 좀 중단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원탁회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요.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내란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 과제를 야하 5당과 또 광장의 시민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진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이 잠정적으로 6월 3일 날짜가 나왔습니다. 네. 예, 조국혁신당도 준비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 제1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야당과 광장의 민주 시민들이 다 한 힘으로 모여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제1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것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동시에 그냥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나 정치개혁 또 사회대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작업, 특히 광장에 그런 열망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잘 만들어가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저희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다수연합의 후보도 선정을 하고 핵심 정책의 우선순위도 결정하는 국민 참여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또 시민사회까지 함께 해주기를 적극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민주당과 합당을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겁니까? 합당은 전혀 고려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고요. 예.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중에 거대 양당의 아주 심각한 진영적 갈등 이런 문제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다당제 여러 정당들의 다양한 어떤 역할과 참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조국혁신당도 그중에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예를 들면 교섭단체 기준을 지금 20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원래 10석이었습니다만은 좀 더 정상화하는 완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정당들이 서로 견제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유연한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도 하지만 또 정책적인 경쟁도 해나가면서 오히려 정치 혁신을 만들어가는 동지적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고 있고 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어떤 다수 연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제 역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거일의 개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창당 초기부터 현재의 우리 헌법 체계가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권력기관의 문제라든지 또 정치개혁의 문제나 어떤 사회정책의 또 좀 더 진전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제안에 대해서 시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대선이 너무 짧아서 남아있는 기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대선은 이제 60일 안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개헌 안에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다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정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때에 맞춰서 내년 지방선거도 1년 후인데 개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하고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은 뭐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님의 제안 자체는 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시점이 대선으로 너무 급하게 갈 문제는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정도를 하면은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처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파면 그리고 검찰 개혁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는 어떤 내용을 앞세우실 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는데 온갖 힘을 모으고 그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고 또 그것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을 강하게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조기 종식은 국민들의 힘 덕분에 다행히 일정하게 완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찰 개혁도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다음의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또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일종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획기적으로 해결해서 그야말로 선진국에 걸맞는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쭉 정리를 해왔고요. 그 내용을 지난번에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요 정책이나 공약으로 좀 담아내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비전을 중심에 해서 놓고 활동을 좀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제 민생 또 민주주의 살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 하시겠다는 말씀 늘 충실하게 제 역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 서왕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